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게임 개발을 위한 픽시즈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이제 게임 업계에서는 이때까지는 그렇게 매력적인 리소스가 아니었던 넙스나 캐드 모델을 실제 게임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유니티의 기반 기술들, 그리고 제가 그런 기술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나오는 몇몇 개의 중간 결과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저는 유니티 코리아에서 파트너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는 정영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논게임 분야, 이제 인더스트리라고 부르는 분야인데 이런 고객들과 기술적인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분들이 유니티의 기능들이 궁금하신 경우에 저희가 그런 기능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술 데모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라는 것이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눈에 보이는 만들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인더스트리 업계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건축, 그리고 저희 맨날 새벽 배송 받잖아요. 물류 같은 것, 리테일, 저희가 매장 가서 사는 것들, 그리고 에너지, 또 심지어 스마트 시티나 부동산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대표적인 이제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논게임 분야라고 보고요. 사실 원래 이런 인더스트리 분야들도 이미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계속 사용해 왔어요.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업무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는 계속 사용해 오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다 실시간성이 가미돼 있고 인터랙션이 자연스럽고 또 시각적으로 또 사실적인 이런 좀 향상된 프로그램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이런 그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유니티를 사용하는 것이 꽤 괜찮은 선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뿐 아니라 논게임 분야, 인더스트리 분야에도 많은 확장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이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건데요. 우선은 왜 이제 와서 저희가 넙스 데이터를 이제 게임 개발에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어려운 점이었길래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사실 넙스 데이터를 저희가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게임 개발 위해서 필요한 모델의 형상 자체는 결국은 그 삼각형 폴리곤 메쉬거든요. 근데 이런 폴리곤 메쉬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과정들을 이제 쭉 알아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왜 캐드 데이터, 이제 넙스 데이터죠. 이 캐드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 이 발표를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캐드는 실제 제품을 생산할 때 쓰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표면이 굉장히 정교하고 수치적으로도 생산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수치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스케일도 실제 그 리얼 제품이랑 딱 맞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게임 개발 위해선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거를 어떻게든 게임 쪽으로 들여올 수만 있으면은 그만큼 활용 가능한 리소스 풀이 굉장히 넓어지고요. 예를 들어 뭐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툴도 있고 건물을 디자인하는 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리소스 풀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함으로써 게임 개발의 전반적인 속도 향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고 넘어갈 건데요. 이 영상은 이미 5년도 넘은 예전에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의 자동차 회사 L사로부터 자동차 모델, 이제 카티아로 만들어 놓은 캐드 모델을 받고 또 그 카티아 모델이 어떤 식으로 조합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변경돼야 되는지 저희 촬영 옵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옵션들에 대한 디지털 자료를 전달받아서 이제 유니티 당시 HDRP 렌더링 파이프라인 이용해서 변환한 다음에 최적화하고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색깔이 바뀌거나 배경이 바뀌거나 혹은 저 자동차의 바퀴 부분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저희는 이걸 자동차 컨피규레이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요 장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아시다시피 레이싱 게임 같은 데서도 자동차는 이미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따로 모델링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이제 유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랑 인더스트리 회사랑은 약간 결이 다르지만은 이렇게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사용하는 회사들은 만약에 이런 식의 그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따로 모델링을 또 할 필요 없이 CAD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조금 하고 넘어가려는데요. 이제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CAD, 넙스 모델은 이제 폴리곤 메쉬 모델이랑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이 표면을, 그러니까 서피스를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CAD는 이제 표면이 파라메트릭한 수식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정교한 연속적인 표면이에요. 그래서 CAD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동그란 구체를 그렸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구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폴리곤으로 구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각형으로 다 쪼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폴리곤 모델은, 그러니까 요 장표로 봤을 때는 폴리곤 모델은 CAD 모델의 어떤 근사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 프리미티브가 삼각형이고 이런 삼각형들이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잘 붙어 있냐에 따라서 원래 모델, 원래 CAD 모델하고 얼마나 유사하냐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 GPU가 렌더링하는 방식이 삼각형을 이제 전달해서 걔를 계속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CAD가 하드웨어 계속 가속을 받기가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성으로 인해 실시간 렌더링 그리고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뭐 그 밖에 또 많은 차이점이나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폴리곤 모델은 이거 몇몇 툴들이 이제 시장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툴들만 설치를 하고 사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어떤 캐드를 도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캐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이제 그런 걸 하려면은 캐드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다른 캐드 포맷을 투입하자라고 했더니 또 그 캐드를 열어보기 위한 툴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게 비용 증가 문제도 생기고 그만큼 복잡도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캐드라는 그 모델 자체는 특성이 이제 실제품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표면상의 형상 정보 말고 메타데이터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프 관을 생각하면은 그 파이프가 두께가 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벽 자체가 모델링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파이프의 직경, 반경이 얼마냐, 이런 것들도 이제 모델 자체에 같이 인베드가 되어 있고, 건축물 같은 걸 생각하면은 이제 건축물은 계층 구조가 또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룹핑인데, 뭐 벽면에 붙어 있는 창문 안에 유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복잡하게 그 레벨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게임에서는 바로 안 쓸 수도 있는데 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그런 정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져올 수 있을까도 한 가지 숙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CAD 모델 자체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아시다시피 이 넙스 표면을 폴리곤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이제 쪼개면 쪼갤수록 정교해지는데 그만큼 이제 하드웨어에 무리가 가게 되니 이런 것들은 결국 트레이드 오프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뭐 어디는 많이 쪼개고 어디는 적게 쪼갤 것이냐, 이런 거를 저희가 직관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결정하는 방법조차 딱히 괜찮은 솔루션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몇 어려운 점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게 혹시 게임 업계에서도 필요하다면은 CAD 데이터를 가져 쓸 수 있도록 유니티의 솔루션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는 게 이번 세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솔루션을 픽시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유니티가 인수를 했어요. 이게 픽시즈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식구인데, 이미 5, 6년 전부터 굉장히 밀접하게 그 파트너십 그리고 협업을 해오면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그 엘사 자동차 컨피규레이터 혹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계속 해왔던 그 인더스트리 고객들과의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이 픽시즈라는 프로그램이 프론트 단에 들어가서 데이터 변환과 최적화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픽시즈라는 툴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CAD 모델 변환 및 최적화 툴입니다. 이제 물론 FBX, 요 앞단에 보면 이제 폴리곤 모델이라고 써 있는데 FBX 같은 파일들도 열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CAD만은 위한 툴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CAD 모델을 불러와서 폴리곤으로 변환하고 몇 가지 최적화를 통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일반적인 공용 포맷들, 오브젝트, FBX, GLTF 이런 것들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파일들은 당연히 유니티 같은 이런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 제작 툴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는 강점을, 그러니까 PC즈라는 제품의 강점을 조금 적어 놓은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CAD 모델을 불러올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생각나는 CAD 모델, CAD 프로그램 중에는 뭐 오토캐드나 아니면은 레빗, 나비스웍스, 라이노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CAD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부분의 CAD 프로그램의 파일들은 이 픽시즈라는 솔루션이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강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AD마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로 구비할 거냐 이런 거 없이 픽시즈 툴 하나만 있어도 다양한 CAD 모델 불러와서 우선 형상부터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꽤 높은 가치를 갖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제일 중요한 기능, 넙스를 폴리곤으로 바꾸고 그 폴리곤으로 바꾼 거를 최적화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빠르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지만은 넙스 모델의 표면을 폴리곤으로 바꿀 때는 CPU 병렬 처리를 해가지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몇 가지 그 최적화 기능들은 GPU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작동하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뭐 시대를 막론하고 저희는 항상 시간이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의 절감이 곧 비용의 절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그냥 데이터 맵처럼 쭉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쉬 모델, 뭐 FBX도 불러올 수 있고 오브젝트도 되고 또 USD, 이제 픽사의 유니버설 신 디스크립션인데 얘는 요새 옴니버스에서도 쓰잖아요. 이런 것들도 불러올 수 있고 또 게임 업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포인트 클라우드도 불러올 수 있어요. 포인트 클라우드도 불러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CAD를 테셀레이션 하는 거. 제가 아래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테셀레이션 하는 것인데 GPU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그 테셀레이트랑은 결과물은 뭐 비슷한데 아무튼 기능은 조금 다릅니다. 결국은 이제 폴리곤 모델이 생성이 된다. 요거는 동일하고요. 쪼개진 폴리곤 모델. 네. 그런 폴리곤 모델들을 뒷단에서 옵티마이즈 하는 기능이 또 한 가지 큰 강점이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데시메이션, 폴리곤 수를 그냥 줄이는 것, 그리고 LOD 체인을 생성하는 것. 저희가 LOD 레벨 0, 1, 2에 따라서 폴리곤이 계속 확 줄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손쉽게 만들어내는 방법. 또 리메싱이라고 해서 이제 모델 자체를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줄이는 거. 뭐 리토폴로지라고도 하고요. 이제 뭐 그거 말고도 다른 기능들이 더 있는데 이제 하나씩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픽시즈 제품군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픽시즈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얘는 스탠드얼론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개별적으로 구동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CAD 파일들을 입력받아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능들을 사용해서 변환 및 최적화한 다음에 FBX 같은 거로 떨굽니다. 그걸 활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 이제 필요한 기능들은 전부 다 구현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상세 기능들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프로그램은 오른쪽 아래에 조그맣게 보이는 게 저게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스크립트 창인데요. 모든 기능들은 API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API에다가 저희가 뭐 특정 숫자나 입력을 넣음으로써 그냥 그 스크립트를 실행하면은 GUI 버튼들을 누르지 않고도 바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프로덕트랑 연결이 되는데 얘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스튜디오가 GUI 방식이라면 얘는 이제 커맨드 라인 방식이에요.
대신에 속도가 굉장히 더 빠르고 또 한 가지 강점은 파일 입출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게임 업계에서는 아마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나 인더스트리 업계에서는 변환해야 되는 대상이 막 1000개, 10,000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매번 버튼 눌러서 하기가 힘드니까는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스크립트만 집어넣는 식으로 구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간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보통 스튜디오에서 변환이나 최적화를 해보고 몇 가지 방식, 이제 플로우가 도출이 되면은 그걸 그대로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배치로 옮긴 다음에 이제 100개, 1000개 돌리는 게 일반적인 인더스트리에서의 변환 워크플로우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얘는 유니티 패키지예요. 유니티 플러그인인데 이름은 일단 픽시즈 플러그인이고요. 얘의 강점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바로 유니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기능들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당연히 테셀레이션이나 데시메이션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 이따가 보여드릴 기능 중에 몇 개는 제가 그냥 유니티 에디터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군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이라는 게 저희는 줄여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냥 CAD 모델에서 폴리곤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그냥 단순히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필요한 경우에 뭐 메타데이터도 같이 인베드 하는 거인데, 이런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과정은 요런 플로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맨 앞단에는 임포트 하는 거, 맨 뒷단에는 익스포트 하는 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CAD를 다양한 포맷의 CAD를 임포트해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꽤 쓸만한 툴이고, 이제 그 다음에 리페어 하는 과정이 있어요. 요거는 잠깐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리페어 CAD를 하고 그 다음에 테셀레이션으로 폴리곤을 만든 다음에 폴리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리페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은 데시메이션 해가지고 출력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의 순서이고요. 이 리페어 CAD를 하는 이유는 넙스 모델들이 보통은 이제 이 수식으로 만들어진 표면들을 필요에 따라서 패치 형태로 그냥 얹어 놓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한 형상은 뭐한 방에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패치가 여러 개 붙어 있는 형태의 제품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폴리곤으로 바꾸다 보면은 가끔씩 그 만나는 지점이 찢어져요. 이제 그렇게 되면 폴리곤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뭐 뒤쪽이 보이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또 혹여나 이런 토폴로지에 어떤 논리적인 오류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리페어 캐드고, 리페어 메쉬는 폴리곤으로 한번 만들어낸 다음에 어떨 때에는 이 면의 방향, 저희 프론트 페이스 방향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넙스 데이터는 그 자체로서는 어느 면이 앞면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보통은 이제 크게 겉을 감싸고 있는 게 밖을 향하는 겉면이긴 한데, 이제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폴리곤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리페어 메쉬의 기능입니다. 뭐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 이 테셀레이트와 데시메이트가 가장 키 펑션들인데요. 몇몇 CAD 프로그램들이 CAD 모델을 FBX 같은 파일로 저장을 해주기는 해요. 근데 보통 결과물이 굉장히 무겁고, 또 저희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표면을 삼각형으로 쪼개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얼마나 잘 근사하고 빠르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픽시즈라는 툴은 이런 그 테셀레이션 과정에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불연속적인 표면으로 바꿨을 때 원본 데이터, 원본의 그 연속적인 표면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스레스홀드를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에서 이렇게 파란색이 뭐 곡면이게요. 곡면이라고 할게요. 곡면이 있으면은 이 곡면을 삼각형으로 쪼개 놓은 게 그 아래 깔려 있는 그 빨간색 라인 3개입니다.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 라인을 더 많이 쓰면은 이제 더 정교해지고 폴리곤이 많아지겠죠. 더 적게 쓰면은 뭐 심하면은 이제 선 하나 그어놓고 변환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요거를 저희가 이 픽시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조절을 조금 할 수 있고, 여기 위에 SAG라는 게
폴리곤으로 만들어 놨을 때 그 폴리곤이 담당하고 있는 표면과의 그 최대 직선 거리가 얼마만큼이냐라는 걸 표현하는 게 이 세그라는 용어고요. 요 용어에 대한 스레스홀드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저 사이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폴리곤을 적게 쓰는 대신에 원본 대비 퀄리티가 낮아질 거고,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요 간격이 좁아지면서 좀 더 이렇게 표면에 잘 폴리곤이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그 테셀레이션의 기준이 되고, 오른쪽에 GIF를 보시면 이 숫자를 0.1mm로 주냐 0.2mm로 주냐에 따라서 폴리곤의 그 프레임 저 뭐죠? 와이어 프레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앵글, 그 바로 오른쪽에 앵글이 있는데, 이 앵글은 이제 폴리곤으로 바꿨을 때 인접한 두 폴리곤 사이의 각이 표면의 곡률 대비 얼마나 보존이 됐느냐라는 수치이고요. 이거를 쓸 때와 안 쓸 때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이 수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 모서리 부분의 곡률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랭스는 게임 쪽에서도 어쩌면 유용할 수도 있는데, 건물 캐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보통 건물은 되게 평평한 면이 이렇게 쭉 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맥스나 마이너로 내가 건물을 그려야지 라고 하면 이런 벽들은 보통 삼각형 두 개로 퉁칩니다. 이게 어차피 평면이잖아요. 근데 넙스는 일단 쪼개다 보니까는 한 개의 평면이어도 그 안에 삼각형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저희가 다 눈으로 보고 지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랭스라는 걸 줘가지고 가능한 경우에는 이 길이까지는 일단 잘라라 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한 방에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한 방에 대체되는 폴리곤이 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세 가지 수치에 따라서 넙스를 폴리곤으로 바꾸는 거를 좀 유동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점은 사용자가 이런 수치들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결과물을 거의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또 목적에 따라서 이런 값의 세트를 빼둬가지고 나중에 배치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폴리곤을 한번 만들고 나면은 그 폴리곤도 또다시 데시메이트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면 개수를 줄일 수가 있는데, 사실 기본 컨셉은 동일해요. 원본 메쉬 대비 줄어든 메쉬가 얼마나 그 형상적으로 차이가 나냐.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 서페이식은 이제 세그, 그 표면의 최장 거리를 보는 것과 동일하고, 이 라이닉 톨러런스는 형상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 대신에 모서리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GIF에 약간 밝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곡률이 심하게 변하는 모서리들이잖아요. 이런 데를 좀 살리냐 마냐 이런 기준들이 되고, 노멀은 이제 전반적인 곡률, 모서리뿐만 아니라 이제 표면 자체의 전반적인 곡률을 얼마나 희생할 거냐 아니면 살려둘 거냐 이런 거고, 마지막으로 UV 톨러런스가 있는데, 캐드는 보통 UV는 없잖아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그 FBX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가끔 UV가 언래핑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데시메이트 하는 거는 점을 제거하는 거다 보니까는 이 점을 제거하면은 UV 평면상에서의 엣지도 사라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그 아틀라스와의 경계면들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UV 톨러런스도 얼마나 살리느냐, 또 마찬가지로 데시메이션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수치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인데, 사실 이렇게 막 매의 눈으로 보셔도 그렇게 차이를 느낄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텍스처가 어느 정도 보정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34,000개의 폴리곤을 쓰는 결과물이랑 10,000개를 쓰고 있는 이 팬더 모델이랑은 이제 그렇게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게 이제 이 픽시즈를 통한 그 최적화의 강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테셀레이션과 데시메이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거 말고 좀 더 많은 이 최적화 기능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렇게 히든 리무벌, 그리고 지파이팅을 없애는 거, 그리고 LOD 체인 생성하기, 리토폴로지, 마지막으로 임포스터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히든 리무벌은 저희가 뭐 혹여나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시계 같은 CAD 모델을 게임에서 쓰고 싶다 라는 경우에 일단 변환을 해서 가져올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모델은 그 제품 생산을 위해 만들어 놓은 모델이기 때문에 시계 하나에 뭐 톱니바퀴가 막 2, 300개씩 막 들어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 지워야 되는 게 매번 손으로 하니까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히든 리무버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내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뭐 게임 개발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건 하나도 안 그리고 눈에 시야에 들어온 것들도 다른 물체에 가려진 애들 안 그리려고 엄청 애를 쓰잖아요. 막 온몸 비틀면서 다 안 그리려고 하는데 얘도 이제 그런 의도에서 여러 장면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관측되지 않는 애들을 지워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에 있는 부품들을 지울 수가 있고 어떤 CAD 모델들은 이제 변환을 하고 나면 지파이팅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건물의 벽이 두께가 얇아서 얘가 너무 붙어 있다. 아니면 파이프가 내관과 외관이 너무 붙어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지파이팅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가 단순히 클릭 한 번으로 이 안쪽에 있는 모델을 조금 조작해가지고 지파이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안 보이는 물체를 제거하거나 혹은 이렇게 지파이팅을 없앨 수도 있고요. 이 LOD 체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물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는 LOD 레벨 1일 때 몇 퍼센트 줄일 거냐, LOD 레벨 2일 때 또 몇 퍼센트 줄일 거냐, 요거만 설정해 준 다음에 클릭하면은 바로 저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게 어쨌든 네이밍 규칙은 다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한 그 LOD가 포함된 폴리곤 모델을 유니티로 가져오면은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유니티의 그 LOD 그룹이 바로 표현이 되고 저희가 카메라 막 움직이면은 그때그때 변경이 돼요. 그래서 LOD를 만드는 과정도 이렇게 굉장히 거의 원클릭에 가깝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은 리토폴로지인데 사실 요 기능은 이제 최근에 추가가 됐어요. 이제 그 전에는 저희가 어떤 고객들은 이 모델, 그 본인들의 CAD 모델을 복셀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얘는 게임도 관련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모델 자체는 좀 예쁘게 잘 뽑아놨는데 얘를 가지고 뭐 충돌 처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 그림자를 그려야 된다. 이런 경우에 모델 한 번 더 그리기가 부담되니까는 이제 프록시 메쉬 같은 걸 만들어서 그 프록시 메쉬를 충돌 처리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림자 그릴 때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저희 디자이너분들 많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이 폴리곤 놓고 로우 폴리곤 놓고 이제 노멀 맵이랑 텍스처 딥수 뽑아가지고 이렇게 베이크 시키는 거 이런 것들도 뭐 제공하긴 하는데 제가 따로 설명을 여기다 넣지는 않았고요. 이제 중요한 건 요 아래쪽에 있는 인스턴트 메쉬인데요. 요거는 이제 방식 자체는 2015년쯤에 시가프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리메싱을 통해서 어떤 이 필드를 유지하는 형태로 메쉬를 다시 만들어주는 형태인데, 뭐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인스턴트 메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픽시즈에서 최근에 이런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어몽어스 캐릭터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어몽어스 캐릭터는 지금 보시면은 원본 데이터는 폴리곤이 6만 1000개쯤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유니티로 일단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픽시즈 플러그인을 썼는데 픽시즈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고 메뉴를 좀 뒤적거려 보면은 이렇게 리토폴로지 관련 메뉴가 있어요. 이제 이걸 열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요 타입을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개수를 줄이는 방식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필드 얼라인드 되게 줄이는 방식도 있는데 이 필드 얼라인 되게 줄이는 방식에다가 20%만큼 줄여라 라는 명령을 주면은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폴리곤이 20%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그만큼 폴리곤을 줄여놓은 그 리토폴로지 된 형상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그 리토폴로지가 가능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더 줄이고 싶다. 예를 들어 뭐 저 원경에 있는 애들 이런 확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임포스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임포스터가 예전에 이제 빌보드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빌보드는 이제 평면에다가 텍스처 처리해가지고 이제 멀리 있는 애는 어쨌든 뭐 대충 보이니까는 이제 폴리곤을 굉장히 아끼고 이미지로 처리하자라는 거였는데 일단 여기 보이는 게 임포스터를 만드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임포스터는 폴리곤 두 개로 된 임포스터고요. 지금 보면 약간 뭉개진 느낌도 들긴 한데, 어쨌든 쟤는 폴리곤 두 개만 사용하고 있고, 저희는 요 형태의 임포스터는 옥타헤드랄 임포스터라 불러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어, 임포스터 자체는 폴리곤을 두 개만 쓰고 있고, 어쨌든 형상이 조금 보이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 말고 그 트레디셔널한 이런 빌보드 타입의 임포스터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본 메쉬 선택하고 클릭 한번 하면은 바로 짠 생기는 형태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Y축으로 생기는 요 위아래로 보는 플랜은 빼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나무 같은 것들을 그리는 형태로 지금 임포스터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얘는 지금 폴리곤을 일단 4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 두 임포스터들의 차이는 시점을 바꿨을 때 좀 드러나거든요. 이 임포스터가 트리 형태로 되는 애는 위에서 보면은 이 Y축으로 그 플랜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 팔각 그 옥타헤드라 방식의 임포스터는 시점을 바꾸면은 그거에 따라서 마치 레ን더링 하듯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는 제가 조명을 바꿔가면서 임포스터와 원본 모델들을 그려놓은 건데,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분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한 3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는 자세히 한번 봐보시면은 이제 차이를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면에서 실제 메쉬 모델, 원본 메쉬 모델은 맨 앞에 있는 애예요. 제일 큰 애고, 바로 뒤에 있는 애가 이제 리토폴로지 해놓은 애고, 오른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그룹은 뭐 좀 티가 나죠. 얘들은 다 빌보드 형태로 되어 있는 애고, 왼쪽 그룹들은 전부 다 그 옥타헤드라 임포스터예요. 얘네들이 이제 멀리 있어도 이렇게 그럭저럭 조명이나 형상이 잘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얘 임포스터를 만들 때 이렇게 그 모델의 주변에서 바라보는 몇 개의 시야에서 샘플링을 쭉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이겠구나라는 텍스처를 쭉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에는 색상도 포함되고 뎁스도 포함되고 노멀도 포함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처럼 조명을 쏴도 그 뎁스 맵이 있으니까는 조명을 쏴도 그림자가 제대로 보여지고, 조명을 바꿔도 노멀 맵에 의해서 이 표면의 그 밝기 변화가 자연스럽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직접 손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그 화면 캡처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클릭 한 방으로, 그리고 또 텍스처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좀 편하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유니티에서 솔루션으로 제공해드리는 이런 픽시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를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막판에 데시메이션도 하고 임포스도 보여드렸지만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거든요. 제가 오늘 세션 진행하면서 요거만 딱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그 아무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무료 캐드 파일이에요. 스텝이라는 그 확장자로 되어 있는 캐드 리볼버 모델인데, 제가 요거를 픽시즈로 불러와서 단순히 변환하고 데시메이트하고 LOD 만들어서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오토매틱 UV 언래핑도 있거든요. 요런 거 해가지고 유니티 에디터 넣기만 하면은 캐드 모델이 바로 들어와집니다. 다른 거 말고 그냥 요거 하나만 딱 이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캐드 모델을 게임 개발에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컨셉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는 이제 커밍 순인데 그냥 약간 보너스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뮤즈라는 그 생성형 AI 기반의 그 솔루션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미 공개가 돼서 쓸 수 있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텍스처를 오토매틱하게 입혀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그 텍스처링 작업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필요로 할 때도 있는데, 저희가 뮤즈 텍스처를 이용해서 곧 나올 뮤즈 텍스처의 새로운 기능을 이용해서 아마 방패로 돌아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모델에도 좀 유의미하게 적용할 수가 있게 될 거다 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이것으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